나주시미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시 24년 9월 10일 네 번째 215페이지. 오늘이 화요일날인가? 화요일. 나주지역 향교와 금성별곡. 나주향교가 언제 처음 세워졌는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임진왜란 때 성균관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어 그 후에 다시 지을 때 나주향교를 참고하였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서 1398년 태조 7년 이후 적어도 태종 초년경에는 문묘와 명륜당 건물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향교는 성균관 모습을 본따 지었는데 1398년 순교방 현재 어디야? 현재 순교방 현재 서울 명륜동에 성균관 건물이 세워졌고 1400년 정종 2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409년 태종 9년에 중건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나주향교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주향교 대성전은 1963년 9월 2일 보물 제394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85년 2월 25일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되었고 2007년 7월 31일에는 향교를 둘러싼 금계동 일원이 국가사적 제483호로 지정되었다. 남평향교는 1427년 세종 9년 동문 밖에 세웠으며 1534년 중종 29세 남일리 자구계로 옮겨 1545년 인종 1년에 수리하였다.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600년 선조 33년에 성균관과 남평 현민들이 협조하여 현재 위치에 다시 지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대성전, 명륜당, 외산문, 내산문 등이 있다. 1985년 2월 25일 남평향교 일곽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되었다. (215페이지) 그림 나주향교 대성전 보물 제394호 남평향교 216페이지 박성건이 지은 금성별곡. 현재 나주향교 출입구 앞에는 많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금성별곡 갑이 진청别取个碑는 1480년 성종 11년 나주향교 교수 박성건이 지은 경기체가 금성별곡의 일부를 새긴 것이다. 금성교수로 재임하던 63세 때 제자 10명이 사마시인 생원과 진삭과의 향시, 회시에 합격하여 금성별곡 6장을 지었다. 금성별곡은 1789년 정조 13년에 간행된 함양박씨 세보에 실려 있는데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사는 빼어난 나주 지세와 인물, 향교 위용과 면학, 기풍, 고을 수령 선정과 선교, 향교 교수 문풍, 진작 내용, 과거에 함께 오른 생도 10인에 대한 면모, 가무와 함께하는 풍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장 海之东湖之南罗昭大墓. 바다의 동쪽, 호의 남쪽, 나주는 목사가 다스리는 고을로 진청산, 진청포, 끙구류, 류, 승가, 금성산, 금성포, 오랜 옛날부터 우뚝 솟고 흘러가도다. 为中秀人才 징几何如 빼어난 인재에 모여드니 이 모습 어떠한가? 千年圣地 民安物富 在唱 천년의 경성지이며 물산 풍부하여 백성이 편안하도다. 为家气从容 징几何如 아름다운 기운이 서리니 이 모습 어떠한가? 여기서부터 읽었나? 여기서부터 읽었다. 여기서 읽었고 다 읽은 것 같은데. 198페이지 3. 현대나주예술.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겪으며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국가적으로 보아 자랑스러운 발전이지만 지역 예술 문화는 황폐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역량 있는 예술인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예술적 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지역 안에서 이어지던 전승 체계가 무너지고 생산 잘하고 할 수 있는 지역 예술가들도 점차 줄어들어갔다. 이에 더하여 외국으로부터 자극적인 예술이 밀려와 전통음악 소비층을 흡수하면서 전통예술 문화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전통음악을 아끼는 지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쓰러져가는 지역 전통예술 문화를 지키기 나주국악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다. 지키기 위하여 해야 되지. 전통예술에 대한 가치인식이 달랐던 그들은 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 힘으로 문화복원 운동과 다름없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1965년) 설립된 나주국악원은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 등으로 세분화된 교육체계를 갖춰 일정 기간 나주전통예술 전승 주체로 역할을 했다. 그것은 과거 전통음악 전승 주체라고 할 수 있었던 신청과 교방청을 대신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나주국악원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이에 나주는 한동안 지역 전통예술 침체기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에 대한 가치인식이 남달랐던 지역민들은 뜻을 모아 자랑스러운 예술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시립예술단을 창단하고 단절될 뻔했던 나주목 음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사면육각도 되살리는 등 과거 나주 영광을 되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페이지 3. 나주와 농악. 과거 농사는 기계가 아닌 모든 사람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람 힘으로 모든 공정을 해결해야 했고 고된 노동은 곧 고단함을 불렀다. 사람들은 농사의 고단함을 달래고 힘을 얻기 위해 흥을 불러일으키려 악기를 두드리고 노래를 불렀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에 내었고 집단 생활 속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며 세련되게 발전되었다. 농사와 관련된 음악은 노래를 중심으로 한 농요, 들노래와 타악연이인 농악으로 구분되며 농요는 농사 현장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고 농악은 농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로를 덜기 위해 치는 두레굿, 마을 평안을 비는 말굿이나
특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건립굿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연주되었다. 농악은 징, 꽹과리, 북, 장구 등 타악기 위주로 연주되고 태평소나 나발 등 관악기도 포함된다. 나주농악은 지역적으로 우도농악에 속한다. 판소리가 동편과 서편의 특징이 다르듯 농악도 마찬가지이다. 농악은 조선시대 행정구분을 따라 서울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 지역인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등 전라도 동쪽 지역을 좌도, 오른쪽 지역인 나주, 화순, 영광, 한평, 고창, 김제 등 전라도 서부 지역을 우도라 칭한다. 양쪽 지역 농악은 농악패 복장이나 개인놀이 등에서도 차이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락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좌도 농악이 빠르고 거칠게 몰아가는 가락을 쓰는 반면 우도 농악은 가락이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고 다채로우며 화려하다. 또한 맺고 푸는 기법이 명확하다. 이것도 산악지형과 가까운 동부지역과 평야지역에서 살고 있는 서부지역 사람들 삶과 정서가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라고 짐작된다. 나주는 농도로 호남 우도지역을 대표할 만큼 최고 농악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런 추측 배경에는 우선 나주 농업 규모가 어느 지역보다도 컸다는 데 있다. 또 나주 지역 전체에 남아있는 들로래 규모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각 마을별로 무수한 들로래가 존재했고 현재도 꽤 많은 지역에 남아있으며 기록 또한 다양하다. 농악 종류 중에서 가장 세련된 형태는 건립굿이라고 할 수 있다. 두레굿이나 말굿은 주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연행되지만 건립굿은 직업적인 전문 농악수들에 의해 연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적인 농악수라고 하면 평민들이 아닌 주로 세습 집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무격에는 정월 한패의 남자 무당이 20명 정도 패를 꾸며 살맥이라고 부르며 집을 돌며 그 집의 한 해의 재액을 쫓으며 걷는 것이다 라 하여 나주에서 행해지던 걸궁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 걸궁은 농악패가 돈이나 곡식을 얻기 위해 마을 안 각 가정을 돌면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축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진, 영산포 건립굿 농악수들. 건립굿이 뭐지? 건립굿 뭐야? 건립굿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묵격에는 정월 한패의 남자 무당이 20명 정도 패를 꾸며 살맥이라고 부르며 집을 돌며 그 집의 한 해의 재액을 쫓으며 걷는 것이다라 하여 나주에서 행해지던 걸궁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 걸궁은 농악패가 돈이나 곡식을 얻기 위해 마을 안 각 가정을 돌면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축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걸궁이라는 형태, 연희가 원래 무계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무계 사람들은 전통음악 전승 주체로 평소 전문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니 화려한 가락을 구사했을 것은 자명하다. 이들 활동으로 전래농악이 발전을 거듭하며 현대적인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잘 알려진 인물로 남평의 안항길을 우선 들 수 있다.
그는 나주 신청에 소속된 세습 예인으로 농악대 상쇠로 활동했고 피리도 잘 부렸다고 전해지는데 그가 연주하던 가락을 아들 안기옥이 물려받아 현대 쪽으로 정리하고 발전시켰다. 안기옥은 훗날 농악 12채 3,600가락을 악보로 남겼는데 옛날부터 전해오던 나주 농악 원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로 놀라운 나주 농악 기록인 셈이다. 현대 농악 발전 과정은 방송 기록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1935년 6월 14일 조선신문 광고로 실린 경성방송국 방송 목록에 로작가 로주어그라는 프로그램이 실려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식패, 텐즈베이, 초취리패, 크사토리, 이 어떻게 했지? 라 일본식으로 표기된 모심기 소리와 풀매기 소리가 공연되며 그리고 반주악기로 태평소, 호적, 장, 동라, 꽹과리, 소동라, 북, 고, 소고, 소고, 장구, 장고가 쓰인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전형적 농악 연주 형태로서 농촌 야외에서만 연행되던 농악의 연주 공간이 확장되었음과 순수 공연 상품으로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연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판소리나 창극을 주도했던 인물들로 어려서부터 세습으로 음악을 익힌 사람들이다. 장구를 치고 있는 정남희 명인은 설장구로도 정평이 난 바 있었고 1934년 스승인 안기옥과 함께 농악을 오늘날 사물놀이 형태로 개발한 사람이다. 중앙에서 이름을 떨친 명인들에 이어 호남에서도 쟁쟁한 명인들이 나왔다. 상쇠와 12발 상모로 유명했던 이주왕과 설장구 명인 강성수가 그들이다. 이들은 1950년 전후 광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 당시 나주에서 세가 강했던 경혈리 진동 농악과 송월동 토계리 농악을 지도하여 발전시켰다. 1960년대 경혈리 농악대를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당시 농악대는 성인들이 아닌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임 군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한다. 나주 경혈리 전통 농악대 사진 중앙에 징을 들고 있는 예인은 현재까지도 경혈리 진동농악 상쇠로 활동하고 있다. 나주 예인들이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 훈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주왕과 강상수는 호남 예술단, 인방울 창극단 등 단원으로서 전국적인 활동에도 참여했고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어 광주와 전남은 물론 전북 지역 농악도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 영산포에서는 정월이 되면 큰 걸리굿을 치던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거의 보름 동안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영산포 일대 상가나 가정을 돌면서 농악을 연주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영산포구에는 배가 드나들고 있어서 배에 올라 한 해 동안 그 배가 무사운행하기를 비는 굿을 쳐주고 선주로부터 많은 사례금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것도 포구에서 이어지던 전통이었던 듯하다. 일제강점기에 나주에서 행해졌던 풍년제 사진 속 농자 천하지 대본 농저 텐샤즈 답은 농기에 일본어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은 국권을 침탈 영향으로 글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시대적 아픔을 느끼게 한다. 풍년제는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우리 고유 전통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 치하에서도 이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 농사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일제강점기 풍년제 모습. (193페이지) 나주와 전통무용. 근대로 넘어오면서 나주지역 예인들은 인근인 광주, 목포 등지와 서울, 대구, 함흥 등 전국 각지를 무대로 폭넓은 활동을 벌였다. 진취적이고 진보적이었던 그들은 자신들 예술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 떠났다. 특히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대도시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고 노력 여하에 따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널려 있었기 때문에 주요 활동무대가 되었다. 아직 봉건적 질서 속에 농경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나주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매력있는 도시가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나주를 떠난 예인들은 공연단체였던 협률사 활동에 주로 참여했고 예기조합 사범으로도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이 시기에는 남성들이 독점했던 예술시장에 여성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이런 기류는 20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대부분 기생교습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했던 사람들인데 성악, 기악, 무용 등 전통예술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습득한 예인들이었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일본인 학자들이 나주 민속문화를 조사차 방문하여 찍은 나주 신청 사진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것을 통해 시대가 바뀌면서 남자들 공간이었던 신청이 기생들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전환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무렵 여성 예술리들은 기존에 인기 있었던 판소리나 창극, 산조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민속무용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조선 후기까지 한국 무용은 전승 주체였던 교방청을 중심으로 궁중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가보개혁 이후 신분제도가 사라지고 교방청이 해체되면서 관에 소속되었던 예기들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조합을 결성하며 다양한 민속무용 레퍼토리를 개발, 확대하여 새로운 춤문화를 만들어갔다.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나주 사람으로 안채봉과 김계화가 있다. 두 사람은 세예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고 성장했는데 판소리와 무용에 재능을 보였다. 당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예술은 고단하고 험난하기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쉼없이 자신을 개발하여 최고 경지에 올랐다. 안채봉은 어려서 광주 곤번에 들어가 다양한 예능을 습득하고 그곳에서 익힌 속옷춤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녀는 판소리로도 일가를 이루어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여류 명창이기도 했다. 앞서 설명한 가야금 산조명인 안기옥과는 사촌 시간이기도 하다. 그녀는 함경도와 만주 지역까지 누비고 다니며 예술을 펼쳤고 말년에는 광주와 나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다. 안채봉은 선화공주와 신라의 달이라는 창극에 출연하였다. 김계화도 판소리와 무용으로 이름을 떨친 명인인데 어려서 목포 권번으로 들어가 큰 선생들로부터 여러가지 예능을 익혀 고유한 예술세계를 구축하였던 당대의 유명한 예술인이다.
김계환은 남도에서 예능을 습득한 뒤 경상도로 건너가 부산, 마산, 울산 지역의 판소리와 무용을 전수하였다. 나주 출신 박지용도 영남 지역 예술을 살찌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김창환 명창으로부터 판소리를 사사한 판소리 명창으로 무용에도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김창환 협률사에 참여했다가 대구로 건너가 달성 권번 얘기들에게 판소리, 시조, 무용 등을 전수하였는데 그때 그가 전수한 춤들이 오늘날 영남 지역 민속 무용 시초가 되었다. 안채봉 평화일보 신라의 달 광고 创立3周年纪念新作发表会民族 opera 国剧社新罗달善花公主姐妹篇新正1日부터 7일间市公馆 김계화 192페이지 1. 나주와 산조음악 산조음악도 나주 예인들에 의해 발전된 예술 분야 중 하나다. 산조음악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음악 장르로 판소리나 삼연육각 등에 비해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현재 가장 사랑받는 기악 독주곡 중 하나가 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0종류가 넘는 유파를 형성하고 있다. 산조는 그 기원을 무가에서 쓰인 신화위 음악을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장단이나 선율이 판소리어법을 많이 닮아 있다. 처음 가야금으로 시작된 것이 금고, 대금, 해금, 피리 등 다양한 악기 음악으로 파생되어 오늘에 이른다. 산조음악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가야금 산조는 영암에서 활동했던 김창조를 시조로 보는데 그 문화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길러져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락이 덧붙여진 다양한 유파가 만들어졌다. 나주 출신의 안기옥과 정남이가 만든 것도 그런 유파들 중 하나다. 안기옥은 김창조에게 배운 제자로 초창기 스승가락을 확대 발전시켜 가야금 산조를 완전한 틀을 갖춘 음악 장르로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기옥을 가야금 산조계 증시조라고 부른다. 안기옥은 방송에서 최초로 가야금 산조를 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28년 5월 3일 경성방송국에서 연주를 했던 일이 그것이다. 이는 방송 역사상 최초로 산조음악이 전파를 탄 기록인 셈이다. 또 1947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제1차 국제 청소년 학생 콩쿠르에서 가야금 산조를 연주했는데 이것은 최초로 외국에 가야금 산조를 알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는 연주활동 외에도 후학 지도를 위해 많은 학술 사업도 펼쳤다. 1958년 제자 정남희와 함께 가야금 교층본을 제작하는데 이는 전통악기 가야금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만든 가야금 교습서이다. 가야금 교측본은 손가락을 뜯고 튕기는 기초적인 연습부터 민요, 산조, 창작 반주 등 장르별로 달라지는 농현법과 안족을 움직여 조를 바꾸는 전조 방법 등 매우 구체적인 가야금 학습서이다. 그는 또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모든 장단을 정리한 조선 장단에 대하여라는 글을 써서 후학들이 우리 음악 장단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이 밖에도 악기 개량 사업이나 창작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았고 진보적인 음악 철학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교옥의 제자 가운데 특출난 명인 중 한 사람이 바로 정남이다. 그는 나주 다시면 출신으로 스승 안교옥으로부터 배운 가락에 자신이 터득한 가락을 더해 자신이 직접 죄를 만들어 이름을 날렸고 스승과 함께 다양한 예술 사업을 펼쳤다. 그는 일제강점기 1928년부터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 100회가 넘는 방송 출연을 하였고 조선성악연구회 같은 예술인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가야금 찬조, 병창, 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창극운동이 시작된 근대 오명창 시대를 잇는 신진예술인 중 한 사람으로서 많은 창극 작품들을 만들고 공연하면서 창극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춘향전, 유충렬전 등 많은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는가 하면 반주자와 작창자로도 활동하였다. 그가 연주했던 가야금 산조와 병창 음반이 많이 남아있고 어디야? 창극을 녹음한 음반들도 많이 남아있다. 정남이는 스승 안교옥과 함께 산조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연주자로서 산조라는 음악과 완전한 예술 장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되는 역사 현장에 있었으며 격동하는 시대 우리 음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창조 방향을 제시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예술 업적은 오랜 세월 한국 전통 예술을 주도했던 나주 사람들 발자취 중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1페이지) 2. 근대 이후 나주 전통예술. 나주는 경제가 풍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이에 자연히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가 싹틀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다. 많은 인구에 비례 예술 수요 또한 많아서 남도에서 가장 큰 예술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주 신청 선생하는 나주 예인 조직의 역대 예인들 이름을 적어놓은 책으로 이것을 통해 1800년에 나주가 예인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예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나주 사람들이 발달된 예술 문화를 이루고 살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나주 신청 선생안에 기록된 절목 중에서 도내 고금, 나래 산주, 떠내 구친, 노리 산주 나가 이런 나네? 나, 행나래, 싱, 노리라고 쓰인 기록을 통해 나주 지역 예인들이 국가 행사인 나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중의 공론을 통하여 가리어 정하고라는 표현에서 나주 신청이 중요사항을 공론으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